자, 경인 나침반 오늘은 경기 부천 선거구 내년 총선 흐름 전망해 보고 있는데 이제 정입니다. 부천 정 선거구 역시 현역 또 민주당 의원인데 여긴 누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천 정에는 이제 현역인 서영석 의원이 있고요. 네. 지방 의원을 4선 중에 3선을 무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정주 비례대표 있죠. 네. 그 문화예술 쪽 비례대표 의원인데 머털조 도사라고 이제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작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상당히 빨리 내려갔어요. 부천 병에 그리고 정에 그리고 1년 전에 사무실을 차려갖고 지금 뭐 부천시 의원을 그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정은혜 이제 전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 15번이 이수혁 이제 비례대표가 예전에 주미대사에 내정되면서 20대 국회에서 7개월을 남기고 이제 비례를 승계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83년생으로 이제 청년 여성 비례인데 아마 이제 이쪽 그 부천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진현 뭐 전 경기도 의원이 이제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시의원 경험도 있고 경선에서 지금 여기 토박이다 보니까 경선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은성 전 청와대 행정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갑철 전 경기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송윤원 현 당협위원장이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구자호 지역위원장이 경선 없이 본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서영석 의원이 현역이지만 비례대표 출신 여성 의원들, 특히 이제 여성 후보들이 민주당 내에서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좀 이채로운데요. 조대현 센터장님, 다른 지역이랑 좀 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전현직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덤빌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지역이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네. 호남보다 더한 민주당 텃밭 지역입니다. 그렇게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혜영 의원이 총 5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후진들한테 물려주느라고 물러나면서 지난 총선 때 서영석 의원이 인지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도리어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후보는 3번이나 같은 지역에 출마하면서 상당한 인지도와 그 조직을 갖고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차이로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와도 여기는 이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탐을 내는데 그럼 서영석 의원이 여기를 잘 지켰으면 아무도 이제 덤벼들 생각을 못했을 건데 지난 4년 동안 서영석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좌진들이 각종 구설수, 네. 그다음 논란 이런 것들을 뭐 소소하지만 계속 일으키면서 어쨌든 리더십이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틈새를 보고 이 비례대표 여성 의원 2명이 아까 전에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에다 이미 사무실을 내고 부천시의원 출신을 보좌진으로 해서 각종 지역구를 훑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은혜 이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이미 서영석 의원과 한 차례 경선을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3명으로 경선을 돌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럼 후보가 결정이 되려면 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부천 선거구를 주목하는 이유가 선거구 획정위에서 4개의 선거구에서 3개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조 센터장님, 예. 그 선거구 획정위의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인구가 줄어들었죠. 인구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89만 거의 90만에 육박하는 걸 정점으로 찍고 그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인구가 줄어요. 계속 줄다 보니까 현재 2023년 10월에는 78만 2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4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뭐 용인이나 고양시는 거의 107만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3개 선거구였던 지난 총선 때 3개 선거구였던 남양주가 73만, 화성도 93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지역의 지역구를 4개로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도 부천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뭐 지금 4개로 유지하면서 다음 상황을 보겠지만 인구가 빠지는 일만 남았지 늘어날 상황은 거의 요소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하나 줄여라 이렇게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부천 정은 과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갑을병 체제로 치러질 것인지 박성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천 지역이 민주당 또 텃밭이라고 또 생각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는 좀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그래갖고 아마 정계특위에서
나중에 그 여야 합의를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세 분의 이제 출마 예정자랑 좀 통화를 네네. 했어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분들은 이 부분에서 갑을 병으로 되는 거를 좀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아.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지역이 또 분구가 되면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긍이 되는데 지금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총선 한 40일 전에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제 돼버려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입으로 맨 처음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을 좀 더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인 나침반 오늘은 부천 지역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